매달 100만 원이라도 더 벌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본업을 가진 분들도 온라인에서 부업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명품이나 브랜드를 싸게 수입하고 비싸게 파는 명품 리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한 달에 인기 있는 명품 두세 개만 팔아도 월 50에서 100 정도는 추가로 쉽게 벌어갈 수 있어요. 오늘은 10년 넘게 명품을 팔면서 제가 느낀 명품 리셀을 부업으로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파는 메타포입니다. 명품 리셀로 돈을 벌려고 지금 잘 다니는 회사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부업으로 시작해야 조바심 없이 경험과 매출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즐겁게 돈을 벌 수 있고요.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명품 리셀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명품 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명품 사업을 키워나갈 수도 있고요. 그럼 부업으로 명품 리셀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느꼈던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절대로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품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본업보다 오히려 명품 리셀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명품이 잘 팔리고 돈이 벌리는 재미를 느끼면 자신도 모르게 명품 리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뭘 팔까?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에 나가볼까? 다음 추석 때는 연차 써서 유럽에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이 온통 명품 사업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요. 본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명품 사업을 부업으로 할 때는 반드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명품 리셀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해도 부업에 활용되는 시간은 잘 조정해야 돼요. 본업과 밸런스 좋게 병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야 오히려 더 오래 할 수 있고요. 명품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명품 파는 일을 부업으로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소득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버는 소득, 사업에서 버는 소득, 이 두 가지를 꼭 나눠서 관리하라는 건데요. 사업자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요. 명품 리셀로 버는 돈은 그 통장에만 따로 모아두세요. 그래야만 내가 지금 사업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의 자금을 명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만약 이 두 가지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본업으로 버는 돈까지 전부 명품 리셀에 투입하면 돈을 관리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업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본업의 수입을 전부 명품 리셀에 활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소득의 구분 없이 다 합쳐서 관리하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적금이나 청약 통장, 기본생활자금 같이 꼭 사용해야 되는 돈들은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이런 자금조차 명품 사업과 합쳐지면 부업의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버는 돈과 사업에서 버는 돈을 잘 분리해서 관리해 보세요. 명품 파는 일을 부업으로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세 번째는 연차나 휴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닐 때 모든 연차를 모았다가 추석이나 구정에 앞뒤로 붙여서 유럽에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각자의 상황이나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연차나 휴가, 공휴일은 명품 리셀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는 유럽이나 일본 등의 해외 출장에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 명품 사업을 부업으로 하는데 출장까지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에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명품을 공급해주는 이태리 부티크를 방문할 수도 있고요. 일본이나 유럽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인기 명품들을 직접 바잉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명품 사업을 본업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유럽에 나가보는 걸 추천드려요. 프랑스나 이태리에 나가면 본인이 진짜 명품 사업을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사업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꼭 연차와 휴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품 리셀을 부업으로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퇴사에 대한 준비 과정이에요. 본업보다 명품 리셀로 돈을 더 잘 벌면 결국 명품 파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다만 이때는 구체적인 퇴사 일정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해두면 좋겠죠.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한 사이클을 한 2번 정도는 지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2년 정도 명품 리셀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맞는 사업인지, 본업으로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사업적인 멘탈과 체력, 이 2가지를 확실하게 갖추는 게 중요해요. 명품 리셀을 본업처럼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국내에서 하이엔드 명품을 소싱하거나 이태리 부티크에서 병행 수입을 하거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인기 제품들을 수입해오는 이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모두 다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명품 리셀을 본업으로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오랫동안 즐겁게 돈을 벌면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오늘은 명품 리셀을 부업으로 할 때 필요한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이 4가지를 전부 다 직접 경험해 봤어요. 명품 팔아서 버는 돈이 직장 월급보다 더 많아지면서 본업에 지장을 받은 적도 있고요. 직장 소득과 사업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남은 연차나 휴가를 활용해서 일본이나 유럽에 나가기 바빴고요. 직접 인기 명품들을 바잉해서 수입해 팔았습니다. 2년이 안 된 시간 동안 사업을 잘 준비했고요. 결국 퇴사를 하고 10년 넘게 명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찐 경험을 바탕으로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잘 기억하시고 명품 파는 사업을 부업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성과 모두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긴 영상이나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명품 리셀로 돈 버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와서 들어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